이어서 모닝타임즈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경제 지표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좀 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으로 일주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밀렸네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그 전날에 우리가 빅테크 주식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부 다 이제 안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하락을 했는데 고용 지표도 상당히 서프라이즈로 좋게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4% 하락, 나스닥이 1.6% 하락, S&P 500이 1%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애플은 시간에서 하락했지만 정규장 들어서는 2.4% 상승했고요. 장기적으로 성장성에 문제가 없다는 IB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몇몇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일라이 릴리가 2.5% 상승했고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3.8% 상승했는데 호실적 발표하면서 강세였고요. 그다음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 2.3% 상승, 리제네론 파마스티컬이 4.2% 상승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종목인 D-웨이브 퀀텀이 29.5% 급등했고요. 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51만 7천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18만 7천 명이었는데 예상치를 3배 정도 가깝게 큰 폭으로 상회했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3.4%로 집계가 됐는데 전달 3.5%보다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1969년 5월 이후 5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임금 상승률은 0.3% 상승해서 전망치에 부합을 했고요. 12월 0.4%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레저 부문, 레저 적격업 부문, 그 다음에 전문 사무 서비스, 정부 공공직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고용지표 발표, 놀라운 고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 승리 선언은 아직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미국 연착륙에 성공할 듯 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고용지표 발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몇 개월 전에 비해 연착륙 가능성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지나친 기대하면 낭패 볼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의는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드워치에서는 11월 금리 전망을 조정을 했는데요. 기존의 고용지표 발표 전에는 4.5에서 4.75가 36%였는데 발표 후에 4.5에서 4.75가 26%까지 다운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4.75에서 5%가 지금 금리 상단 5%가 39%로 더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5월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 전망을 보면은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37%고요.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61%입니다. 지금 하루 전만 해도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거의 60% 가까이 59%였는데 지금 일단 뒤집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올해 미국 증시 랠리가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반기 주가 급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아직 최악 상황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은 인플레 다시 치솟고 미국 경제 더 깊은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200 넘어서면 S&P 500 기준입니다. 매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에 S&P 500이 고점이 나타나고 하반기에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에 좁은 박스권, 즉 한 2,450에서 2,500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4,200이면 거의 다 왔네요. 자, 그러면 우선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니까 역시 고용이 이게 식지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 ISM 서비스 지수, 이제 PMI 지수가 나왔는데 이건 회사별로 약간 혼조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우리가 이제 경기 회복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금리 우려, 이제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맞추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금리는 많이 올려봤자 일단은 5월까지 인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 네네. 금리 이벤트는 이제 5월 가까이 오면은 시간이 거기다, 지나면 예. 지날수록 조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제는 더 이상 빅스텝보다는 0.25 가지고 인상이냐 인하냐 그것만 이제 보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일단 고용이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저번서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골드만삭스 측에서 작년 한 10월 말서부터 계속적으로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하다고 최초로 주장을 했는데, 네. 저도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할 것 같다고 저도 말씀드렸고, 일단은 경기 침체가 없거나 아니면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제 금리 우려라는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제 연착륙 가능성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언들, 주요 인사들의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놀라운 고용이다. 여기서 놀랍다라는 것은 너무 높다라는 뜻입니다. 인플레를 승리했다라고 선언하니 이르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보다는 높은 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겠다라는 걸로 해석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의 뭐 발언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결정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결국에는 CPI만 보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원재 전문가께서는 한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잡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다른 인사죠.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현재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면서 세계 석학입니다. 통상 시장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했다고 해요. 서든 스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급정거를 얘기했다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의견을 하루 만에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나요? 일단 고용지표 상당히 잘 나온 게 뭐 원인으로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 사람은 미국 경제 금리 지금 한 6%까지는 올려야지 인플레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갑자기 태도를 좀 돌변하면서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 커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도 좀 돌아서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연착륙으로 가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언론들 그리고 금융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 좀 체크를 해 볼 텐데요. 자, 패드워치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을 얼만큼 올릴 거냐라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 주는 그런 걸로 언급이 됩니다. 11월에 금리 인하 전망과 관련해서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고용 때문에 또다시 이제 뒤집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11월에 결국에는 금리 상단이 4.75로 패드워치에서는 봤는데, 네. 즉 한두 차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결국에는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4.75로 맞춰질 것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고용지표 발표 후에는 오히려 5%로 더 높아졌어요. 올라갔네. 그러다 보면은 여전히 뭐 고용 때문에 조금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좀 보고 있고요. 지금 5월 같은 경우에도 동결이 결국에는 그 전에는 고용지표 발표 전에는 59%였는데 37%로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인상이 30%에서 61%로 좀 높아졌고요. 그렇게 본다면 3월이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니라 올해 한 번 더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인 패드워치의 그런 흐름 속에서 금리 인하 그리고 동결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여질지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올해 미국 증시 랠리가 과도하다. 글쎄요, 그게 진짜 과도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하반기에 주가가 급락한다고 얘기했는데 과도한 것만으로도 급락이 가능한 건지 뭐 추가적인 악재가 있는 건지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신가요? 결국에는 향후 몇 달 동안에 인플레 다시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 랠리는 좀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고 인플레 다시 치솟으니까 뭐 금리 인상 다시 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주가 급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고점은 1분기가 S&P 500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번 주에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될런지도 함께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제가 이제 종목 중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구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쪽에 투자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크게 한번 움직였었던 것 같은데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투자하는데 좀 많이 밀렸어요. 뭐 단기적인 하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재료가 다 소멸된 걸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구글 같은 거 알파벳이 하락한 네, 거는 네. 챗GPT 그것보다는 실적 때문에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예. 일단은 하지만 AI 분 쪽에서는 MS가 챗GPT를 이제 진입을 하면서 네. 그다음에 구글 쪽에서는 조금 기존의 아성이 좀 흔들리지만은 이게 원래 AI는 구글이 원래 오리지널 원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챗GPT가 향후에도 뭐 어떻게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를 하면서 네. 상당 부분 그쪽에 구글 시장을 좀 잠식할 우려는 있지만은 그래도 기존의 AI는 구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그런 쪽으로 구글이 하락했다 저는 뭐 보고 있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AI 쪽에 구글도 더 투자를 할 것입니다. MS가 더 따라오면은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실적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AI로 한번 구글을 엎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크게 움직였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계속 경쟁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번 하락은 AI 이런 내용보다는 좀 더 실적에 맞춰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국내 증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좁은 박스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뭐 재료가 좀 애매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 주는 뭐 재료보다는 저는 미국에서 뭐 나올 재료는 이미 다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느 정도 뭐 나올 재료는 다 나왔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변동성은 줄어든다. 상단도 제한돼 있고 하단도 제한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네. 하단은 코스피 기준으로 한 2,450 정도. 뭐 물론 살짝 좀 깰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뭐 상단은 다시 한번 2,500 테스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번 주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이번 주는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딱 50포인트 정도의 좁은 이런 박스권 레인지에서 움직인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지수 속에서 어떠한 종목으로 우리가 또 수익을 내야 될지 계속해서 우리 최원재 전문가 의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